이게 김대남 녹취록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어떤 윤한 갈등의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는 조짐도 보입니다. 자, 일단 김종혁 최고위원 좌파 매치까지 동원하냐. 공작 정치 당사자에겐 보상이 주어졌다. 발끈하고 있습니다. 김대남을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실력자 누구냐? 나와라 이러고 있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개인의 허풍으로 당정 갈등 유발이 해당 행위, 과잉 충성이 한 대표를 막다른 길로 몰아갈 것이다 라며 당정 갈등 유발하지 마라, 과잉 충성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바 마라. 김종혁 최고는 배우가 누구냐? 대통령실에서는 김종혁 오버하지 마라. 거의 뭐 어떤 윤한 갈등의 어떤 또 다른 확정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여기에서 좀 지혜를 찾자면 이 김대남 녹취 따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불필요한 또 다른 갈등을 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김대남 씨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서울의 소리에게 이 여권의 표현을 빌자면 근거 없는 저런 마타도어를 떠들고 다녔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되고, 앞서 청와대에 계셨던 박수현 수석이 지적했던 것처럼 선임 행정관 출신 정도가 갈 수 없는 이 좋은 자리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규명을 해줘야 이게 불필요한 대통령과 대표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얘기를 지금 쭉 들어보니까 앞서 자신의 공천 얘기 갖고도 영부인을 비판하고, 서울의 소리에게 영부인을 비판하는 사주를 기사를 써라라고 사주했던 인물 아닙니까?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인물이네요. 네. 아니 뭐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한동훈 대표 측이 판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과 당 대표실이 원팀이 돼서 여러 가지 이 위기를 같이 방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별화를 시도해서 다음 대선을 한동훈 대표가 나가든 말든 어떤 형태로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김종혁, 심지어 이 두 분이 너무 세게 공격을 합니다. 야당보다 더 아픈 공격을 하죠. 그러면 이게 당내 화합이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가는 2라운드, 3라운드가 되어버리는 상태가 되면 실제로 그러면 대통령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당이 혼자서 상승하고 한 대표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좀 저는 김종혁, 심지어 이 두 분이 좀 언론에서 좀 말을 지금은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선은 당 입장에서도 저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태 파악을 충분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참에 대통령실과의 간격을 줄이는, 그래서 대통령실을 도와줌으로써 한 대표가 대통령과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지혜롭다. 예, 이것이 그야말로 배우가 누구냐는 얘기는 실제로 보면 김건희 여사 배우지, 이 말의 다름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럼 계속 그런 부분을 그렇게 대결적으로 나타나면, 그러다가 혹시 정말 배우가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배우가 있으면 그러면 배우가 누구냐고 물었던 사람이 이익을 봅니까? 설사 배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배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내에 있거나 대통령실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배우가 어디 민주당에 있겠습니까? 저는 배우 아닙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예. 조금 너무 신지호 부장이나 우리 김종혁 최고가 너무 격앙돼 있다. 격앙된 발언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일단 차분해질 필요가 있겠죠. 한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격앙될 법한 일이긴 하죠. 대통령실 고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에게 날 공격하라는 녹취가 공개됐으니 김종혁, 신지호 이 두 분도 당연히 굉장히 화가 날 법도 한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좀 차분해질 필요 있다라는 의견. 배우설, 배우 의혹. 그러니까 배우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배우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 당이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일 수가 없는 게, 네네. 이분이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올 7월에 대통령실에 있던 분도 아니에요. 네. 직전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올 6월까지 근무하다가 뭐 갑자기 나온 분이다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작년 10월에 이미 대통령실을 떠난 분이, 작년 10월이 아니죠. 2022년 이제
10월이니까 그러니까 1년 한 반 전에 네. 대통령실을 이미 떠난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대통령실과 그런 연관관계가 있겠습니까? 떠나도 한참 전에 떠난 분이고 또 굉장히 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선임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과 이 연결을 한다는 건 이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건 대통령실이 될 수가 없고요. 예. 오히려 만약에 뭐 그런 배우가 만약에 정말 뭐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가정적인 겁니다만 이거는 그때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으니까 다른 뭐 캠프 측이겠죠. 뭐 그렇지 않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페이스북 자체가 저는 좀 그것은 좀 너무 신중하지 못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배후는 대통령실일 수는 없다.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 네네. 예, 그렇고 아니 이분이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 있었으면 용인갑을 공천을 받았겠죠. 용인갑도 예비 후보로 했다가 공천을 못 받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런 뭐 선임 행정관으로서 지위,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근무 경력이 5개월에 남짓하다. 그리고 나온 것이 2022년 10월이었다. 용인갑 예비 후보를 했는데 공천도 못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배우는 대통령실일 수는 절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우는 만약에 있다면 당내 다른 캠프에 있던 거 아니냐? 이분이 어떤 캠프에 있었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대통령실은 아니고 당 쪽 아니겠냐 혹시나 아니 그러니까 네네. 그것도 가정적인 가정인 거예요. 거죠.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네. 자기 스스로 그냥 네. 이렇게 접근해서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배우가 있다는 것조차도 저는 이것은 예단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서울의 소리에게 영부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할 걸 사주하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한 대표를 공격하는 기사를 써줄 것을 사주했던 인물. 네. 자,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이분은 애초에 어떻게 대통령실에 들어간 걸까? 그리고 왜 이 좋은 자리에 지금 들어가게 된 걸까를 규명해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어떻게 용산에 들어가게 됐는지 신지호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21년 윤석열 대선 캠프 정무실장으로 내가 활동할 때 윤공정이라는 팬클럽 관계자로부터 캠프 내에 팬클럽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며 추천받은 사람이 김대남이었다. 신지호 전 의원은 그렇게 기억하는군요. 김대남은 강승규 수석과 함께 활동하다가 윤 대통령 당선 후 강승규 수석 밑에 시민사회 수석실에 들어가게 됐다. 팬클럽에서 추천받았다. 팬클럽 관리할 인물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적절한 인사일지 오늘 조금 전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이 신지호 전 의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김대남 씨는 진영을 팔아먹었어요. 김대남의 진영을 팔아먹은 이런 행위가 단독 플레이였는지 아니면 조직 플레이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총선 백서팀이 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입니다. 김대남 씨는 당에서 무슨 당직을 맡아서 활동한 적도 없고 김대남 씨는 총선 백서팀이 조사 과정에서 그 지득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질 않아요. 그 어떻게 알아가지고 사주를 했는가? 뭐네요? 그리고 그건 대회 B였어요. 이거를 어떻게 김대남 씨가 알 수 있었는가?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대표 가깝잖아요. 네네. 알 수 없는 대비 내용까지 김대남이라는 인물이 알고 있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고 김대남은 진영을 팔아먹었다. 이게 단독 플레이냐 조직 플레이냐라는 의혹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한 대표 횡령 의혹은 총선 백서팀 조사 내용이었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대비 내용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지호 전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단독 플레이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런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대통령실에 가게 된 것도 그냥 팬클럽 관리 차원에서 추천받은 거였다라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신지호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김대남하고는 난 좀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좀 변명적 이야기가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김대남 같은 사람을 추천한 것에 관여가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신지호 의원이 도의적으로라도 조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대남 씨가 한동훈을 쳐라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김대남을 신지호 의원이 전 의원이 어찌됐든지 간에 추천에 관여됐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 신지호 전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지호가 김대남을 추천했으니까 신지호 책임이다 이렇게 딱 된다라고 하면 신지호의 내심은 반환이란 이야기잖아요. 겉으로는 친한인데 그 김대남 같은 사람 추천해가지고 한동훈을 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갖다 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신지호 전 의원이 무슨 친한계 입장에서 보면 뭐 밀정이란 이야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김대남 씨가 혼자서 그런 단독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앞뒤가 모순이 돼요. 뭐가 모순이 되냐면 저 김대남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대통령실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향력이 없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도 없는 사람한테 접근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수잖아요. 이명수는 바보입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데 그런 사람한테 그냥 끼작끼작 들어가가지고 녹취 같은 걸 따게? 이명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명수보다 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어요. 거의 뭐 이명수 뭐 기자라는 말을 붙여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거의 스토커 같은 그러한 그 태도를 갖다 보이면서 온갖 모든 관심이 김건희 여사한테만 쏠려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접근했을 정도면은 아무리 김대남이 부인한다고 해도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의심을 일반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신지호 전 의원이 얘기했던 대비 포인트, 대비 내용을 김대남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부분은 한 대표 주변 인사 중에서 또 새롭게 제기한 일종의 어떤 의혹인 거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예를 들어 뭐 총선 백서팀, 이른바 당 내에서 한 대표에게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총선 백서를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던 그쪽에서는 알 법한 내용을 김대남도 알고 있더라. 네. 그 쉽게 얘기하면 조정훈 의원하고 친한 거 아닌가? 1차 배우는 1차 배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총선 백서의 야, 내용. 토크가 점점 위험해지는데. 예를 들면 이게 다 음모론적인 측면이니까요. 네. 지금은 너무 팩트 위험해지는데. 차원이 아니라 총선 백서 팀의 조사 내용을 왜 그 사람이 알아? 그럼 총선 백서 책임자가 누굽니까? 조정훈 의원이고 조정훈 의원이 또 친윤계 계속 의원이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옥죄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의 개인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망했냐, 어떻게 했냐, 조사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조정훈 의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조정훈 의원은 왜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계열도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그 당으로 갔으며 그 사람이 갑자기 왜 당에서 총선 백서 팀장까지 맡게 된가에 배우가 있다면 거기도 그 배우가? 배우와 이 배우는 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만 아까 우리 네네. 정혁진 변호사 얘기는 좀 다른데 윤석열 캠프에서 정무실장을 받았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이 팬클럽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해라는데 지금 신지호 의원이 바뀌어야 될 사람은 뭐냐면 거기 위치를 정해줬다가 아니라 누가 추천했냐. 그렇죠. 팬클럽 관리자가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앉혀라고 한 그 사람을 밝혀야죠. 팬클럽 관계자가 소개됐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대통령 눈에는 신지호는 마음에 안 들었어. 대통령실에 못 갔어. 네. 김대남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급이 다르지만. 예. 그런 부분이 또 이 안에 또 직급이? 갈등 기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 배우가 지금 몇 명이 나온 거예요, 배우를?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중에 신지호 기획 조직 부총장입니까? 네네. 이름도 하여튼 좀 전략. 억울하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지호 의원에게 일단 대선 캠프에서 누가 추천을 네네. 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밝혀야 되잖아요. 신지호 의원이 밝히면 되는데 안 밝히고 계시네요. 그런데 대개 이런 대선 캠프의 경우에는 그런 캠프의 경우에도 소위 그 중에서 핵심이 있어요. 이너서클들이 있어서 네.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 누구를 추천하고 이런 것들은 대개 그런 어떤 라인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 그야말로 일명식도 없었던 그런 사람을 대선 캠프에
넣을 때는 누군가 이 사람을 확실하게 보증할 만한 사람이 말이 있었으니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개런티.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현역 그 당시에 국회의원 뭐 이런 정도 또 그 중에서 핵심 사람을 추천하는 건 그 핵심 이너서클들이 하지 아무나 하질 않거든요. 그리고 김영준 말씀대로 결과적으로는 청와대 선임 행정관까지 가는데 성공했고 거기에서 비서관 직무 대행까지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지호 전 의원에게 이 사람을 팬 관리를 맡기도록 추천한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같이 있는 겁니다. 누가 김대남 씨를 예. 개런티했느냐, 네, 넣었느냐, 그걸 신지호 의원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두 분의 개인적인 견해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대남 미스터리군요. 향후에도 굉장히 또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죠.